오늘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국선도 집중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제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 것 또는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효과로서 탁월한 점이 있기에 이런 방법을 저의 공부 방법으로 선택하여 나름대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국선도 집중법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잘 모르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이러한 방법이 저와 같은 국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어떤 이런 기시공,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분석적 심리학과 어떤 통합적 수행관에 입각한 입체적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한방을 추구한다. 여기에서 분석적 심리학이란 어떤 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수행관이란 관법이 되고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뭔가 집중을 통해서 열심히 과제를 수행할 때 이 뇌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반대로 쉬고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 어떤 그런 부위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전두엽 그 다음에 축두엽 두정엽 이 세 군데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활성화된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통찰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내부 정보에 의지하고 외부 정보는 무시하는 좀 더 여기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내부 정보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이러한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된다. 이런 모드가 활성화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비활성화된다. 비활성화라고 하면은 집중을 했을 때, 즉 외부 정보에 의지하고 내부 정보를 무시할 때, 이것도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외부 정보를 주로 의지를 할 때 비활성화된다. 이 얘기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외부에 어떤 하면 된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비활성화되고 오히려 반대로 쉬고 있을 때 활성화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는 내부 정보를 의지하고 또 비활성화는 외부 정보를 의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기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양, 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이런 디폴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통찰이나 명상을 해야 된다. 통찰 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상하는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통찰 명상, 즉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부 정보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즉 직관, 어떤 감정, 어떤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영역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과불균형이 되어졌을 때는 내부 정보만 의지하다 보니까 환청이 만들어지고 환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은 이런 현상에 많이 빠진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성화, 즉 네트워크가 디폴트 네트워크가 아주 활성화되면 정신분열증 ADHD라고 하는 즉 주의집중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나요? 주의집중이 안 되고 즉 외부 정보를 무시하니까 주의집중이 할 수가 없겠죠. 내부 정보에 의지하다 보니까 환청이 생기고 만들어지고 환시가 만들어지고 해서 정신분열증. 쉽게 말하면 어떤 잡념이 많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뭔 일은 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그 창의력, 어떤 그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에서 어떤 떠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통찰 명상을 통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들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즉 비활성화 반대로 이런 너무 활성화되어져 버리면 이러한 정신분열증, ADHD, 주의 집중 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된다고 본다면 반대로 이런 비활성의 어떤 그런 것들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중입니다. 집중은 어떤 외부 정보를 의지를 하고 내부 정보를 무시를 하는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어떤 현재, 과거, 미래와 타인을 연결을 시키지를 못하고 어떤 외부에 무관심해진다는 얘기죠. 외부 정보에만 의지하고 내부 정보에는 전혀 무시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공감력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자폐증, 우울증, 알츠하이머 병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활성화와 비활성화 결국 균형이 조화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조화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뇌외부 정보를 골고루 다 사용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균형점이 잡혔을 때는 자아가 확립 상태에서 뇌부 정보가 유합이 되는 그런 상태다. 내부 정보가 유합이라 그러면 어떤 피부나 뼈나 이렇게 상처가 있었을 때 여기에 아물었다 하는 그것을 유합이라고 한답니다. 즉 자아가 확립된 상태에서 어떤 내부 정보가 정리정돈돼서 어떤 자기가 주체적이 되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아마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고 즉 인지를 인지하는 즉 어떤 생각을 생각하는 또는 사고를 사고하는 그런 바라보는 그런 사고하는 인지하는 것을 바라보는 어떤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뜻이. 그래서 DMN을 네트워크를 디폴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정보를 사용한다, 외부 정보를 사용한다. 이것이 집중법은 이렇게 봤을 때 내부 정보를 사용하는 내집중이 있을 거고요. 외부 정보를 사용하는 외부 집중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 집중이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집중입니다. 어떤 외부 정보를 사용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림에서처럼 왼쪽 사각형, 오른쪽 사각형 이렇게 이 왼쪽 사각형은 한 1초에 한 3번 정도 깜빡인다 그러고 이 오른쪽 사각형은 1초에 한 10번 정도 깜빡인다고 했을 때 이쪽 한쪽에만 왼쪽에다만 집중을 집중을 해봐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뇌에 나타나는 부위가 있고 뇌파를 측정을 해보니 이 깜빡임의 속도와 비슷하게 뇌파가 잡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한쪽에 왼쪽에 집중을 해보니 이런 후두부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외부 집중입니다. 외부 집중. 그 다음에 내부 집중을 해다. 내부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사각형이 양쪽에 있죠. 그것은 양쪽 어느 곳에도 집중하지 않고 그냥 가운데 그냥 시선을 집중을 해봐라. 보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양쪽 두 개, 여기에 1초에 한 4번, 5번 깜빡이는 거와 1초에 10번 깜빡이는 이 신호가 다 잡혔다는 거죠, 뇌에서. 그러나 이 왼쪽 것이 더 강하게 신호가 잡혔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러한 신호가 잡혔을 때 뇌의 그 상태를 보니 이 전두엽의 반응이 신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외부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감각을 외부 정보를 사용하는 즉 집중 명상이 되고요. 예. 또 내부 정보라 그러면 어떤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정면을 응시하고 하는 것을 집중, 외부의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거니까 외부 집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버스 안에 승객들 어떤 분위기, 어떤 또 외부 뒤에 어떤 외부적인 거, 자동차가 오나 안 오나 이런 집중하는 것을 내부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외부 집중이 왔을 때 했을 때 어떤 두뇌에 나타나는 현상, 내부 집중을 했을 때 두뇌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더란 얘기지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내부 집중은 이 통찰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외부 집중은 집중 명상에 들어가고, 여기 한번 이 화면을 정리시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즉 외부 집중과 내부 집중을 구분을 한다면, 즉 통찰 명상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능들은 쭉 내부니까 이쪽이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 해서 즉 내양, 직관, 감정, 인식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즉 내양 집중을 한다. 또 반대로 내양 집중을 하면 이러한 기능들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향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내향 집중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X표를 했을 때 서로 상반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됐을 때는 이러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내부 정보를 많이 의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겠죠. 내부 세계 개념이나 아이디어, 에너지를 사용, 또 직관에 대해서 직관은 사실, 사건, 이면은 의미나 관계, 가능성, 더 잘인식, 감정, 개인적, 사회적 가치의 바탕으로 한 감정,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됐을 때는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반된다, 이것이.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과불균형이 됐을 때, 불균형이 됐을 때는 어떤 자기의 특정, 자기가 잘하는 것들로 이렇게
프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불균형을 넘어서 과불균형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 감각 기능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크게 보지를 못하고, 어떤 감각 기능을 많이 쓰고 사고 기능을 많이 쓴다면 크게 보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이 상하든 말든 어떤 일에만 치중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반대로 이쪽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감정에 집착하다 보니 어떤 성과를 낼 수 없는 어떤 무능력한 그런 쪽으로도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서로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자로 그어서 이쪽은 이쪽은 내부 정보, 이쪽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성향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성향인데 우리가 12경락, 경락체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시스템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감각을 많이 쓰는 사람, 직관을 많이 쓰는 사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정보를 인식해서 그것을 사고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죠. 서로 이것이 감각과 직관 상반되고 사고와 감정이 상반되고 인식과 판단이 상반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 인식과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즉 감각, 직관, 사고 어떤 그 가운데 어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또 인식과 판단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어떤 그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주체는 나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과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써서 그 중심을 잡다 보면은 그 중심의 어떤 그 자기라고 하는 주체성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주체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이게 조절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고적 또는 감각적 이런 것들이 외부 정보를 활용하는 거고요. 즉 직관적과 감정적 이런 것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건데, 즉 이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또 이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나란 얘기죠. 주체, 이 나를 볼 수 있을 때, 나를 이런 그 사고, 감정, 감각, 감정, 직관을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이렇게 저절로 균형과 조화로움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인지, 어떤 그 메타 인지력이라고 하나요? 그거라고 이제 다른 말로는 그것이 이제 메타 인지력이 높아지면 주체성이 강화되고 주체적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서 마음을 관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관하느냐? 이것도 마음이죠. 인지라고 볼 수 있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인지, 또 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 활성화 된다면 네트워크가 디폴트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면 이런 상태로 이런 기능들을 많이 쓰고요. 이거죠. 직관적, 감정적 이런 기능들을 많이 쓰고요. 비활성화된다면 이쪽을 많이 쓰겠죠. 이쪽은 연법, 집중, 이쪽은 통찰. 이 통찰과 집중을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메타 인지력, 인지를 인지하는, 생각을 생각하는, 또 다른 이런 인지를 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를 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을 봤을 때 여기서 사티라고 하면
그 관을 얘기합니다. 위파사나 지켜본다는 관을 한다 뭐 하는 그런 사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티 관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관념이라고 또는 하나 더 추가해서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념의. 그래서 국선도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쓴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선도뿐만 아니고 수행에서 다 이렇게 세 가지로 활용해서 쓰지만은 표현 자체가 이렇게 관으로 관심일법 총섭제행에서 제행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대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거기에 이미 관 안에 연법이 있고 집중 명상이 있고 통찰 안에 뭐 의법이 있고 이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관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란 얘기죠. 이 삼매와 통찰지. 아까 관이라고 했을 때 주로 직관과 어떤 감정의 역할이죠. 그 관. 그래서 삼매와 관이라면 통찰지. 이 잠재의식의 어떤 무의식의 영역. 그래서 관을 하게 되면 관을 하게 되면 아까 양쪽에 또 집중하지 않고 어느 쪽에도 집중하지 않는 어떤 내적인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 삼매에 빠진다는 얘기죠. 삼매에 빠지면 이 반대 이쪽이 이 연법 즉 집중 명상 쪽이 줄어들겠죠. 외부 정보를 활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삼매에 빠지면 강화되면 삼매가 게을러진다는 얘기죠. 안욱하고 안온하니까 게을러지고 그것만 아주 평화로움만 즐기려고 하던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통찰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통찰지가 강화되면 교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찰이 되니까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깨달음이 필요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어느 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깨달아서 깨달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좀 교활해진다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위의 거는 연법에 해당이 되고 즉 내부 정보를 활용을 안 하다 보니 믿음이 강화되면 미신으로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차면 된다 해서 어떤 믿음이 강화되고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막 정진을 하겠지요. 그러면 정진이 강화되면 들뜸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고 한쪽으로 과불균형이 되면 질병으로까지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즉 이 외부 정보만 주로 사용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질병 내부 정보만 이렇게 사용했을 때 올 수 있는 질병 그것이 외부 정보가 사용이 좀 무시하고 내부 정보만 사용이 됐을 때는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환시, 환청 이런 걸로 통해서 그 다음에 외부 정보만 활용을 하면 어떤 우울증과 어떤 자폐증, 그 다음에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행동과잉장애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이 중요하다. 중심, 즉 균형, 조화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과 염과 의법이다. 이것을 국선도에서 가장 실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집중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요. 이 염법을 한다. 이 집중 명상이라고 했죠. 앞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 장점은 집중이 되어지는데 혼침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뭐냐 이게? 그러면 이 하나 일례로 전철을 기차역에 두 기차가 섰습니다. 내가 타 있는 기차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기차는 그대로 있고 상대편 반대쪽 있는 기차가 가고 있는 것을 느꼈을 때 착시현상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혼침이다. 집중이 되어졌을 때는 그런 것들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명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10명, 20명 이렇게 수련을 시작을 하면 앉아서 고요히 집중을 해 들어가면 절반 이상은 이제 꾸벅꾸벅 좁니다.
비몽사몽 자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것이 혼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관법이라고 하는 통찰명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장점은 깨어 있을 수가 있으나 단점은 잡념이 많다는 얘기죠. 즉 이것은 아까 앞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이 상태에서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잡념 모드란 얘기죠. 어떤 뭔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인식 정도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찰 명상 내부 정보를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은 직관, 감정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인식. 그 다음에 외부 정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감각, 사고, 판단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국선도에서는 이 집중을 하는데 이 집중의 혼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호흡을 하면서 집중을 하는데 1분 20초 간격으로 동작이 바뀝니다. 한 동작을 계속 오래도록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여지없이 혼침에 깊이 몰입할수록 혼침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분 20초 간격으로 동작이 동 신호가 나오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깊게 몰입이 되려고 하는 것을 깨워주고, 또 깊게 몰입이 돼서 혼침이 빠지려고 하는 것을 깨워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냥 하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것들이 연법과 간법을 같이 쓰고 있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것법은 도대체 뭐냐? 연법과 간법을 하게 되면 이거 예를 들어서 대지를 몰고 간다, 이렇게 양을 몰고 간다 했을 때 쭉 목적지가 있겠지요. 그 목적지로 바로 가는 것은 연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양을 몰고 가는데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개가 양몰이 개가 하죠. 돼지몰이. 그러면 이 관법은 좀 자유로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그런 돼지몰이 양몰이와 비슷한 어떤 그러한 형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조절자의 역할, 이것이 의법,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면, 지나치게 활성화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잡념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분열증에 걸린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됐다고 했을 때는 우울증과 자폐증, 그 다음에 ADHD에 걸린다라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어떤 너무 활성화돼도 안 되고 너무 비활성화돼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중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국선도에 어떤 주역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이것이 하도 낙서, 하도에 나와 있는 생수와 성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화, 목금, 토로 나오고, 이 오토, 무토가 다시 1, 2, 3, 4, 5에 붙음으로써 6, 7, 8, 9, 10 성수가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색수상행식이 전개가 되고, 우리 오온이라고 그러죠. 잡념, 한 생각이 나오는데,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단침이 나오고 단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침, 단열이 수승화강이 되어지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니까 생리적으로 거기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심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신법이 천방지축으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니까 그것을 자연적인 걸로 조금 가장 하고 싶은 걸로 하나만 집어넣어라 했을 때 뭔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의란 얘기죠. 그것이 일차 통일이다. 이것이 주체적 자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법이, 즉 오토가 1, 2, 3, 4, 5에 하나씩 붙음으로써 다시 개수 6, 7, 8, 9, 10이 되는데, 여기 우리는 재생명으로 삽니다. 재물욕, 색욕, 명예욕으로 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 달관이 되어져서 안 되는구나 해서 달관된 포기가 되어진 이런 것들을 한번 의로서 계속 지켜본다는 거지요. 이것이 중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성, 자기이라고도 보고, 인지를 인지하는 인지라고도 보고, 즉 메타인지력이라고도 보고, 그런 것들로
보면 이 공의 입장은 그 의심과 질문이 없어진, 의심할 거리가 없어진 어떤 텅 비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10의 완성 숫자인데 2차 통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국선도의 집중법은 바로 그 인위적인 국선도가 이 나라 국자, 이 우주를 한 나라로 보고, 즉 사람인변의 하늘 천자를 쓰거든요. 즉 하늘은 자연을 얘기합니다. 이 관법이 되겠고, 사람은 이 년법, 인위적인 것이 되겠고, 사람과 하늘이 소통하는 길을, 이게 의법이 한다는 거죠. 조절자. 이것이 주체적인 자기, 아까 그 설명드린 나, 이런 것들로 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균형이 잡혀서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를 조화롭게 활용해서 어떤 자기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집중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